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선거가 던진 질문, 예, 남긴 현안 같아요. 너무 예, 많아요. 하나하나 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은지 기자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아, 유권자는 언제나 현명하시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양쪽으로 일정 부분 경고를 주는 혹은 예. 견제를 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좀 뭐라고 할까,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스스로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지지율이 높을 경우에,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계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공식도 이제 일정 부분 깨졌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걸 많이 느낀 게, 대구 같은 경우에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64% 가까웠었나요?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 모두 역다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양쪽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두가 뛰쳐나와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2012년 대선이 좀 생각났었는데요. 그때 2012년. 예, 네. 박근혜 문재인 모두 맞아요. 1대1 사실상 구도에서 투표율도 역대로 높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범민주계열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할 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대구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꾸로 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지고 4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보면 이 선거를 잘 복귀하면 다음 대구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경 기자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그런 그 평론의 오류에 대한 반성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평론의 왜냐하면 오류. 그 서울시장 선거 네. 저는 정원호 후보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네. 얘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크게 틀린 셈이 된 거고 6만 표 차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저도 그 표차 너무 놀라웠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제 방송도 그렇고 선배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시사에 가가지고 저도 하정우 후보가 된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리 이제 틀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를 자성을 하게 됐고, 결국은 선거를 보는 기준과 잣대, 그리고 선거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가 좀 많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일단 복귀를 해보면은 캠페인 측면에서 너무나 낡은 도구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서울 시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도전자로서의 정원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주류로서의 정원호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토론도 회피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점이 오세훈이 4선을 했고 10년이나 서울을 거느리면서 여러 가지 보여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원호가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너무나 뼈아픈데, 결국 그 부분은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까지 주류였던 운동권의 캠페인 방식, 운동권의 선거를 임하는 태도,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범주 안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으로서 선거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 정말 어렵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한 거고, 대입을 해서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우라는 어떻게 보면 AI 전문가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적절한 캠페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 외지인이 부산 북갑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낡고 병들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2년이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전당대회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그 주류 운동권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이나 시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미래 선거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이 이제 28년 총선이 걸려 있는 어떤 미리 받아든 모의고사라고 이번 26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는 보통 광역단체장 위주로 보다 보니까 몇 대 몇이었고 몇 대 몇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단체, 자기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몇 % 차이로 이겼는지, 몇 % 차이로 졌는지 이겼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연락을 좀 했더니 우리 지역은 그래도 몇 표 차이로 이겼잖아, 혹은 뭐 우리 지역은 몇 표 차이로 진짜 좀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26년의 선거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온 이 성적표라는 생각을 해서 네. 진짜 이 지역에서 뭐가 졌다, 예. 이 지역에서 어떤 후보, 우리 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빠르게 하고 예. 다음 선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는 예. 다음 선거 자기의 유불리를 좀 빨리 판단하면서 28년. 예. 그러니까 지금 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유권자가 26년에 내린 경고라고 하는 것이 28년 선거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빨리 민주당한테
깨닫게 해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 주사. 예.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고백. 아니, 왜냐면은 저 2000년대 학번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을 했고 근데 예. 굉장히 당시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게 총학생회 회장을 비운동권이 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운동권이 왜 당선이 됐을까 이런 부분들 정말로 이제 이해 불가한 측면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운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장애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정말 학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제 몰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정말로 이제 정의라든가 예. 뭐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를 강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데 익숙했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회 내에서의 복지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작지만 제 경험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것이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릇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릇의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민주당의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그릇으로서 큰 그릇으로서 주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가라는 반문이 가능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민주당도 네. 필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고백을 하자면 뭐 후반에는 제가 세게 말씀드리면 워낙 영향력이 없는 매체다 보니까 잘 이제 그 전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판을 왜 이렇게 짰냐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사인에서도 경향에서도 이제 예, 그런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분열하면 망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이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피철철이다. 네네. 근데 어쩌려고 이런 구도를 짜냐. 이제 제가 초반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년을 가야 되는데 이 4년을 가려면 진짜 국민적 총의가 모아져야 이 얼마나 개혁할 게 언론 개혁, 검찰 벌써 이제 그 보안 수사권 가지고 또 논쟁이 시작이 되던데 이런 거 이제 계속 그 싸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감정 싸움 하다가 지금 댓글창도 막 서로 네. 험난 너무 사납게 쓰지 마세요. 네. 저희들 아파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뭔가 말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언어로 예. 서로 이제 그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신공격을 하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진작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선거 전에 선거연대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했으면 참 그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비 효과를 만들었을 텐데 왜 나중에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할까? 저는 아쉬움이 매우 큰데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결국 당내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선거연대를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각개전투하게 놔뒀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에 어떤 일관된 뭐라고 할까 선거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는 전북 선거에 올인하는 그렇죠. 어떤 지도부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북이 정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었었고, 저는 마지막에 공표금지 기간의 여론조사까지만 보면 김관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상간에 정말 민주당이 모든 전력과 절박함을 거기에 다 투입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와 자원과 예산은 다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고 네.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데서 빵꾸가 그 여러 났다. 가지 이제 에너지가 지금 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도부가 사실 유체 이탈이 아니라 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평택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각자 진영 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이 각자의 잘잘못이 있지만 저는 아까 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기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식이라는 것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로는 그러니까 운동권적 배타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영 싸움이 되고 후보 싸움이 됐을 때 물밑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서 제가 가치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방식이라는 것이
것이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일 때는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기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